번을 받아가지고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비되면서 그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 안에 있는 체육 교과도 되게 혼란과 되게 정신없이 역경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희 노년중학교가 2020년도 또 2021년도에 어떻게 체육 수업을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가고 지혜를 좀 모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1학기 때는 이제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뭐를 할 수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 뭐 타바타, 근력운동 그런 쪽으로 가다가 2학기에는 그래도 뭐라도 의미 있게 애들이 너무 집에만 있고 교사들도 좀 하나가 돼서 좀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어플을 선생님들이 배워와가지고 그거를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제 런데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신체 활동, 달리기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21학년도에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제 창작 체조를 하면서 모든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계속 20년도, 21년은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민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방향을 잡아가면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년도에 시작했던 런데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은 양식은 이게 수업 속에 뭐 차시 이게 다 있어서 런데이하고 창작체조가 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런데이를 얘기하고 창작체조를 설명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런데이를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 짓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창작체조 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데이가 아까도 앉아있는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런데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런데이는 GPS 트래킹 어플을 활용해서 보이스 트레이너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맞춤형 단계, 자기 그 수준에 맞게 단계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30분 또 마라톤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맞춤형 신체 활동,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저희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짜서 2학년하고 3학년이 내용은 비슷하게 하되 평가 기준은 조금 다르게 해서 총 25차시로 준비를 해서 2020년도 2학기 때 수업을 진행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런데이 수업 흐름도를 보시면 거의 내용이 1차시부터 25차시까지 수업 주제로 다 있는데 이때 거의 비대면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가제 제시형으로 많이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 학교에 오면은 아이들이 이놈 새끼들이 게임을 할 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게 잘하는데 이걸 수업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입이 안 돼요.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이게 다 나 모르쇠로 해가지고 여기 런데이에 가입하는 법, 런데이 가입해서 크루에 가입하고 뛰고 나서 인증하는 법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학교에 등교오면은 그걸 다시 한번 원격 수업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차시를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25차시는 저희 체육과 6명의 선생님이 수업 영상 제작하고 편집 그 수업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촬영하고 해가지고 구글 사이트를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올려주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런데이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들이
이 25차시를 하면 거의 8주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주 동안 애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좀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면서 수업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런데이를 할 때 고민이 런데이 달리는 거는 똑같은데 평가 기준은 좀 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25주를 하면서 24번,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게 3번 도장 깨기하고 비슷한 앱이거든요. 그래서 24번을 애들이 다 뛰면은 횟수에 상관없이 주수에 상관없이 24번을 다 뛰면은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 3학년은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주 3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점수가 부여가 되는 약간의 차등 평가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아이들의 선 체력 수준을 확인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평가, 여자는 1200m, 남자는 1600m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한 후와 8주간 달리고 난 후에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게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주 동안 이걸 어떻게 이끌 것인가, 원격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솔선수범을 하자 해서 애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한 주씩을 먼저 저희가 띄었습니다. 띄어서 여기는 이 구간은 힘들고 여기는 뭐 어떻고 하면서 날씨가 좋네요 하면서 저희가 쭉 뛴 거를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계속 자극시켜줬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뛰고, 제가 한 6반을 들어가는데 6반에 한 30명이 있다고 하면 애들이 하루에 한 15명이 뛰면 한 45명이 뛴 애들을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너 오늘 잘 뛰었구나. 현수가 오늘 4km 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해, 멋져, 엄지쳐. 그러면 거의 다른 애들이 다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복사할 수가 없어요. 윤비다 잘했다, 최고다, 이게 다 일일이 개개인에 맞춰서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체육과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8주 동안 그걸 쭉 하니까 아이들도 지겨워하지 않고, 어떤 또 애교 많은 애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선생님 댓글이 궁금해서 제가 뛰고 있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궁금해하면서 애들이 잘 따라와 줬던 기억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담임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저희가 부탁을 해서 순위 랭키가 이따가 영상을 보실 텐데요. 랭키가 월간, 주간 다 이렇게 런데이에서 확인이 돼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으면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하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들, 그리고 체육 선생님들의 계속되는 피드백, 응원, 엄지척, 넌 최고야, 멋져, 막. 정말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무한 칭찬을, 친절한 적은 아마 22년도 2학기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손가락에 지문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피드백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애들은 좋아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피드백을 8주 동안 계속 거의 180명 받은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계속 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좀 더 힘든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공통된 체육과 선생님들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애들이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제가 뛰었을 때는 한 4km가 얼마 안 됐는데 애들 막 7km가 나오고 뭐 10km가 나오고 페이스가, 평균 페이스가 한 10 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너는 뭐 페이스가 이상한데 선생님은 6kg가 겨우 넘었는데 왜 이래? 그러면은 착한 애는 죄송해요. 오늘 싱싱카를 탔어요. 얘기하고 자전거를 tas어요. 라고 착한 애들은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또 자기가 그렇게 빠르게 뛰었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양심껏 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두세 번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뛰다 보면은 다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저희가 아이들이 이거를 뛰면은 아이들이 이따가 영상을 보실 텐데 뛰면은 그 GPS가 애들이 어디에서 뛰었는지 확인이 되고 거기에 페이스 조절, 페이스 거리, 아이들 속도 그게 나와서 그 밑에 아이들의 소감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제가 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뛴 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거를 맞춰보고 그걸 평균을 내서 얘네들이 진짜 뛰었구나. 이거를 이제 8주를 하다 보니까 진짜 뛰었는지 이거를 애들이 장난으로 했는지 대충 했는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면은 워낙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2, 3학년들도 땡땡이 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저희가 소래포구 그쪽에 이렇게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개 있는 데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저녁마다 저는 그쪽에 살지 않아서 보지 못했는데 다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이렇게 뛰는 모습이 참 많이 보였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동네에서도 되게 좋은 반응을 지역사회에서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8주 동안 수업을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애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서 이거를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와 연계를 해서 그 랭킹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고 아이들한테 이제 상품을 주는 것까지 이어서 스포츠 클럽과 함께 연계해서 한 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기준을 보면 제가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조금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2학년은 아이들이 완주를 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약간 차이점이 있으면 성장 일치에서 애들이 포기 8주를 하는데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처음엔 더워서 하기 싫고 2학기에 했으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추워서 하기 싫고 근데 이거를 24번을 다 뛰어야 되니까 포기하면 안 되니까 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는 주제로 설문지를 이제 논술식으로 쓰게 했는데 생각보다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마 아이들이 쓴 게 있을 거예요. 되게 정말 자기가 뛴 게 있으니까 좋았다, 싫었다, 하기 싫었다. 보통 이렇게 수행평가 보면 애들이 그렇게 단답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속마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뭐 자신감을 얻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성실하게 힘들어도 참고 물 안 마시고 배 아픈 거 참아가면서 뛰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솔직한 논술안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애들이 쓰는 거 보고 또 2학년 선생님들도 감동을 받았다고 그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내가 하루 쉬면 그 다음이 더 힘들다는 걸 애들이 이제 깨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학년은 24번 주 3회를 강조하진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주 3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2학년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은 무조건 주 3회를 하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일정이 있어도 주 2회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4회를 한 거는 3회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4회는 가산점이 붙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에 목표를 두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선생님 제가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이거 12시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관심이 없었던 애들이 한 주 넘어가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고 선생님이 뛰고 랭키가 올라가니까 애들이 성적도 잘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내면서 그 피드백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타깝지만 너희 개인 사정은 안타깝지만 규칙이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 애가 또 수긍하면서 주 3회 꼬박꼬박 지키면서 평가 기준에 부합해서 좀 수업을 진행한 기억이 있고요. 2학년과 다르게 3학년은 서술 논술형을
운동기,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이번 런데이 수업을 한 거를 통해서 써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지도 처음엔 너무 싫었지만 뛰면서 자기가 심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뿌듯함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자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겨냈는지, 그러니까 런데이가 다 뛰기 힘들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진솔하게,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글을 쓰니까 확실히 글감도 풍부해지고 내용이 훌륭해져서 좀 성공적인 서술형 시험을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제 체육은 서술형 보면 거의 뭐 되게 단답형 거 싫다 좋다 요번에 축구볼 서술형 쓰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3333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한 줄 쓰고 끝낸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런데이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뛰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과 평가와 반응이 진솔해졌다는 느낌을 저희 체육교사가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잠깐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런데이 수업 소개를 하는 건데요. 짧게 지금 그 런데이 어플에서 저희가 주로 활용한 기능은 30분 달리기 도전이며 주 3회씩 8주간 총 24회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건 일주일 회차 운동이고요. 마지막 8주 3회차 운동은 30분 달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학생들은 7주차 운동을 진행 중이며 저는 8주차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활용한 기능은 크루 기능입니다. 각 반별로 크루를 개설하였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각 크루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인증을 하면 모든 학생의 달리기 기록, 달린 후의 메모 등을 확인하고 개별 맞춤형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기분, 변화되는 과정, 학생 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달린 거리와 랭킹의 정보를 활용하여 온라인 스포츠 클럽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나눠주신 자료 보면 그 QR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확대를 해도 깨지고. 그래서 그걸 QR 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잘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음악이 안 나오지? 그래서 지금 이제 교사들이 애들이 쓴 거를 다 엑셀에다가 저희가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5차시를 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수업 영상들 반 학생들하고도 같이 소래포고도 뛰고 애들이 인증사진도 올리고 했던 그 화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랭킹으로 해서 온라인 스포츠 클럽 연계해서 잘 뛴 아이들 상품도 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플리케이션 이 런데이를 수업한 소감을 물어보니까 거의 다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만 좀 보완을 하고 좀 진행을 하면은 좀 더 훌륭한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런데이 수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데이터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자기들 게임할 때는 데이터가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수업만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아까운지 데이터가 없어서 못해요. 안 돼요. 막 그래서 이거는 수행평가니까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부모님 핸드폰이라도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인정을 하겠다.
그냥 어떻게든 뛰는 거를 저희가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방법을 최대한 좀 폭을 넓혀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이게 런데이가 약간의 오류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들이 해보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오해할 뻔한 뭐 선생님 뛰었는데 안 돼요. 이거 수치가 이상해요. 그러는데 저희도 뛰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좀 아이들하고 안 좋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가 하고 나니까 그걸 알고 좀 원만하게 또 업체에 또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좀 풀어서 좀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 오류를 좀 있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문제를 거기 앱에서 좀 잘 잡아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록을 속이는 학생들이 좀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개구장이 애들은 막 저 지금 쌩쌩값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전동 있잖아요. 키보드, 뭐 자전거 막 그런 걸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니까 그 속도를 또 맞춰요. 뛰는 속도에 맞춰서 그거를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또 신고자가 들어오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쭉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매주 선생님들이 입력하고 페이스 조절을 확인을 하니까 얘가 진짜 뛴 건지 안 뛴 건지는 저희가 계속 주지하고 이상하면 물어보고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실토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속이면서 넘어간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이제 부상자가 발생할 때 애들이 처음에 뛸 때 안전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준비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발목이나 애들이 체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좀 부상자가 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그냥 다른 보고서로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또 뛰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난감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좀 이렇게 부상자 발생에 대한 처리 얘네들은 뛰고 싶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왜 이게 런데이를 보면 러닝 머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완전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예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한테 그거를 적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보고서 제출하는 걸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도 약간 생각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 3회 규칙적으로 애들이 운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 기간에는 안 하고 시험 끝나기 전에 하고 시험 전 후에 하고 이렇게 몰아서 24번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계획을 디자인을 할 때 좀 24번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하는 게 앞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데이 수업은 생각보다 교사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 24번 뛰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21번째부터는 저하고 하프너 선생님하고 선생님 30분 어떡하죠? 30분 뛸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30분을 뛰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니까 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에 이제 계속 8주 동안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피드백 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지 그 두 가지 외에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수업이 런데이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거 걸어도 자기 체력에 맞춰서 걸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걷고 친구들하고 마스크 쓰면서 335 뛰고 걷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뛰고 걷고 그래서 그 논현동 주변에서 엄마들이 논현중학교 이거 런데이 수업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저희 뭐 아는 지인도 그렇고 저희 동네 친구 엄마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어디 학교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칭찬도 많이 받고 좀 뿌듯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총평이라고 있는데 이 런데이는 교사가 조금만 수고스러우면 학생, 가정, 교사에게 모두 의미 있는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초기였던지라 조금 부족한 부분들, 미비했던 부분들, 좀 놓쳤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다른 앱들도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이런 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조금 선택하셔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보시고 이런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좀 애들 지금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언제 비대면, 언제 원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QR코드 옆에 있는데요. 한번 보셔서 하면 여기에 이게 런데이 패들렛 저희가 수업했던 거 5차시 수업까지 여기 다 22차시까지 있거든요. 수업 흐름도 일기 모음,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연계해서 시상한 거, 좀 어려웠던 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저는 이제 창작 체조 수업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체조는 이번 2021년도 1학기 때 2학년 학생들이 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작체조는 2학년 아이들이 했던 건데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1학년 보통 저희가 매뉴얼적으로 중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창작체조를 하고, 청소년 체조를 하고, 2학기 때는 창작체조를 하고, 3학년 때는 치어리딩 그런 단계로 좀 많이 좀 가거든요. 전 그랬습니다. 근데 2학년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녀석들이 청소년 체조도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시 청소년 체조를 하기에는 너무 의미도 없고 해서 창작 체조를 하고 스포츠 클럽 대회까지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창작 체조를 혼자 하면 평가가 어마무시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명 한 명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모두 활동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 초기에는 3분의 1 등교여서 한 학년만 등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엄청 고민을 하고 동교과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과감하게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저는 합반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고 뒷반은 남자, 여자 따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둠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둠은 제가 얘네들을 전혀 아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관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우선 추첨을 통해서 번호를 뽑기를 하고 저는 별만 맞춰주는데 할 때 반드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리액션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여기 장세현 선생님하고 같은 편이 돼서 같은 모둠이 돼서 너무 좋아. 와! 막 하는데 김윤미 선생님하고 같은 편이 됐어요. 이러면 김윤미 선생님은 창작체조를 하기도 전에 박현숙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하면서 수업을 하기 전부터 창작체조 모둠이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둠을 정할 때 좋은 리액션이든 나쁜 리액션이든 어떠한 리액션을 하지 말고 이름만 적어라.
너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이 시간이 끔찍히 싫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게 되게 엄숙해요. 제가 돌면서 번호를 주고 애들이 뽑고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되게 엄숙하게. 근데 그 모둠을 정하면서 거기서 기분 나쁜 아이는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작할 때 기분이 나쁜 친구는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둠을 정하고요. 제가 정하는 건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음악은 예전에는 니네가 원하는 걸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디는 박자가 빠르고 어디는 음악이 짧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거를 해도 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선생님은 너희가 하나의 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하나의 곡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체조를 아이들한테 그냥 너희들이 해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애들한테 좀 판을 깔아줘요. 이게 청소년 체조, 뭐 도에도, 국민건강체조, 도에도, 그 다음에 국민체조, 도에도. 그래서 애들한테 말은 창작체조지만 너희들한테 꺼리를 줘서 여기서 너희가 창의적으로 동작을 2-3개를 만들면 더 플러스 점수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무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쉽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머리를 싸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전에 3분의 1 등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업 일정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패들렛을 만든 이유가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실시간 쌍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과제 제시 수업을 해가지고 쌍방 수업이 아니었는데 21년도부터는 실시간 수업이 돼가지고 체육도 실시간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모둠으로 해야 되니까 애들이 모둠으로 보내면 모둠에서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모둠에 들어가면 1모둠에 들어가면 2, 3, 4 모둠이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가면 다 껌껌해. 니네 뭐 하고 있니? 자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판으로 그냥 채팅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6개의 모둠을 돌면 1시간이 다 끝나가고 수업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패들렛을 생각을 해서 패들렛 주소 여기에 2학년 1반 패들렛을 만들어서 모둠을 정하고 오늘 수업 일정 이거는 이제 1반 음악입니다. 음악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를 들으면서 이 도예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적어라. 여기다 적어라. 그러면 뭐 동서는 가서 합을 맞춰보기로 하자. 그럼 박교수 네 좋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맞춰볼 수 있도록 많은 거리를 오늘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이거는 애들이 소회의실에서 하면서 패들렛에 바로바로 하니까 1모둠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구나. 5모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5모둠을 가는 거예요. 5모둠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야 니네 왜 아무 말도 안 올라오니? 뭐 하고 있니? 하면 생각 중이에요. 생각이 너무 길구나. 빨리 쓰도록 하여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도에도를 올려라. 해서 이렇게 제가 미션을 주면 애들이 이거를 바로바로 올려야지. 안 그러면 또 제가 그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폭풍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본의 아니게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폭풍 잔소리를 제가 해도 아이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제가 창작체조 수업 진행 일정표를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이 등교 주간이었어요. 다 흰색은 원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수행평가를 이때 봐야 되는데 원래 이때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택도 없었죠. 여기까지 이제 수행평가를 갔는데 너희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 원격 기간에 너희가 모든 안무를 다 만들고 학교 오면은
동작을 맞추고 동선을 맞추고 너희가 안 되는 부분을 박자에 안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걸 아이들이 잘 듣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애들이 동작과 순서를 이제 원격에서 만들고 모둠에서 도에도를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각자 연습을 하는데 항상 저희가 겪는 거잖아요. 6명의 모둠에서 6명이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열심히 하고 5명은 딴짓하고 4명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애들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채팅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제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원격 수업을 이 하얀색은 아이들이 수업을 한 거고요. 여기 분홍색은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수행평가 영상과 수행평가표를 올린 거고요. 애들이 보고서 제출을 한 건데요. 이건 수업 사이트입니다. 제가 인성교육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차시 같은 경우에는 협동, 체육 시간에 함께 해야 하는 거, 그래서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과 팔로워십 앞에서 리더가 따라 이렇게 끌면 뒤에서 팔로워십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이런 팔로워십과 리더십에 대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원격 수업에 접목을 시켜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려를 하면서 나 혼자 다 하기 싫죠. 다 하기 싫은데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배려, 존중.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서 역지사지에서 계속 이렇게 인성에 관련된 부분을 원격 수업에 넣으면서 감정 표현하고 이제 여기 설문지에 나는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모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둠 활동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우리 모둠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잘한 친구는 칭찬하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를 매 시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아이들이 느낀 바가 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처음에 배려에서 수업 설문지를 하는데 활동 중에 이래저래 시키거나 잔소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모든 구성원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그럼 애들 막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심리 상담할 때 쓰는 그림인데 여기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나는 몇 번의 친구로 모든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2번이 친구가 되고 싶다. 지금 15번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니까 난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 나는 11번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 12번이랑 이렇게 즐겁게 함께 모든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애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활동 줌 활동에서도 애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들렛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런 걸로 계속 애들한테 교육하고 쓰게 하고 하니까 애들이 꼼꼼했던 캠을 켜놓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말을 애들이 막 하면은 그냥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짝짝짝 하고 하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게 아까 시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2분 30초 동안 창작체조가 완성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2학년 3반에 걔가 몇 모둠이지? 3모둠이네요.
조금 어렵게 이걸 짰어요. 근데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해가 진짜 박진데 진짜 못해요. 그러면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걔가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그거 감안하고 볼게. 니네는 아니면 바꾸던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저는 그 박친 애를 버리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 볼 때 보니까 얘가 박치예요. 얘가 22번. 이걸 못했어요. 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이 박자를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열심히 해요, 박친데. 이 아이가 진짜 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거 박자를 겨우 맞춰서 이거를 아주 이 박치를 이겨낸 아주 훌륭한 하나의 사례고요. 이 아이들도 정말 이러면 분명히 예전에는 원격 블레이드 수업 전에는 싸움이 났었을 거거든요. 얘 못한다, 얘하고 못하겠어요. 쟤 너무 못해. 막 말도 있는 데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근데 계속 원격에서 역지사지 얘기하고 인성, 배려, 팔로우십, 리더십,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인지 그런 인성교육을 같이 하니까 애들이 정말 제가 앞에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QR코드에서 찍은 그 설문지를 보시면 아이들이 작성한 거 보면 되게 싸움 없이 되게 만족스럽게 2학년 처음 한 모든 활동에서 너무 뿌듯했다. 그런 만족스러운 답을 애들이 많이 작성을 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우선 원래는 창작체조나 이런 창작을 할 때는 거의 한 달은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쪼인 면도 있지만 원래 수업을 이거는 애들 동기유발 시켜주려고 제가 그냥 찍어본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을 하고 나서 애들이 다 앉아있어요. 근데 한두 명씩 일어나서 체조를 애들이 맞춰가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한 사람이 2개씩만 해도 12개가 되니까 빨리 문제를 완성해라, 그런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 거니까.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오면 이제 수업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를 보는데 저는 이게 수행평가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평가하고 나서 중간평가를 한번 봐요. 중간평가를 한번 보는 건 이제 애들 휴대폰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는 중간평가 정도의 실력인데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본평가로 넘어가는데 중간평가를 하나 보면 애들이 되게 부끄러워서 동선, 시선 처리, 동작 못 외우고 하는 애들이 자기네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면은 그게 두 번만 해도 수정이 돼서 확 결과가 수업의 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2학년 2반에 애가 있는데 얘는 좀 감동이었어요. 얘가 이름이 뭐였지? 황인준, 이모등.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설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35번은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35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35번은.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예요. 사차원이어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몸치예요. 이 아이가 수업을 다 끝내고
끝내고 이제 설문지를 제출을 하는데, 이게 응답지거든요. 이제 마지막 수업. 이거를 QR 코드를 찍어서 보셔도 되는데, 얘가 2반 32번이에요. 황인준이라고. 3번. 2번으로 써야 되나요? 창작체조 수업을 통해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었던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라는 물음에, 아까 그 아이는 모두 뭔가 대화하고 협업한다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었대요. 이유는 나는 초등학교 때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친구를 사귀지도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토의도 해보고 협력도 하며 배려도 받고 받아보니 나름대로 만족감이 들었다. 그 다음에 창작체조 수업을 마치며 자신에게 칭찬의 글을 써주세요 라는 질문에, 안 그래도 하기 싫었던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모둠에 도움을 준 나 칭찬한다. 이렇게 써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도 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특수 아이는 아닌데 좀 고집도 있고, 체육 수업할 때 자기가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알아듣고, 왜냐면 약간 교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아이하고 저는 약간 이제 그 체조 활동을 통해서.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전에는 걔한테 이 박치야, 너 그것도 못하냐, 요즘 애들 말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근데 원격에서도 계속 인성교육 부분을 강조하면서 모든 활동을 하니까 되게 짧았던 기간이지만 저는 2분 30초를 완성을 못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니네 완성만 해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반부터 5반까지 6개 모든 30개의 모둠이 중간에 멈춰서 서 있는 아이 없이 모두 다 창작체조로 완성을 했고, 수행평가를 무사히 맞춰가지고 제가 니네 내용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중간평가 수준이지만 완성한 것 자체가 너희는 정말 멋지고 큰 일을 해냈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제가 칭찬을 크게 하고 1학기 창작체조 수행평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체조를 하면서 되게 보람 있었던 거는, 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 선생님들이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거기 설문지를 밤마다 제가 다 올려놨어요. 질문과 함께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서 아이들이 작성한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그래도 애들이 수업을 하면서 허투하진 않구나 라는 좀 느낌을 좀 받으시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욕이 좀 수업 시간에 사라졌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아졌고 반에서 조금 더 친해졌고, 그러한 좀 이점이 있었던 게 저는 창작체조를 수업을 통해서 좀 상당히 의미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이 3분의 1 등교여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이 시선 처리, 약간 저희도 약간 완벽해야 되잖아요. 막 동선 움직이, 각 맞추는 거, 좀 그런 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창작체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2학기 때 런데이 수업과 2021학년도 1학기 2학년 창작체조 수업을 이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긴 얘기 횡설수설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